요즘에 챗 GPT가 정말 유행이잖아요. 요리할 때도, 연애할 때도, 운동할 때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을 수 있을지 저희가 챗 GPT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챗 GPT와 성악가 선생님이 함께 더 좋은 교육과 콘서트 기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빛 테너 그리고 성악 1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김지훈입니다. 요즘에 정말 GPT를 안 써본 사람이 없을 텐데요. 선생님도 GPT 써보셨나요? 그렇죠. 써봤죠. 생각보다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놀랄 정도로 일목요연하고 가끔은 헛소리를 그죠, 약간. 네, 가끔은 좀 맞지 않는 틀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놀랐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어제 온앤오프라인 뮤직은 어떤 회사인가요? 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서 문화예술단체를 청년예술가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직은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왜 좋은지 알 수가 없을까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온앤오프라인 뮤직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인 것 같고, 저희가 이 컨텐츠를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GPT한테 물어봤을 때는 어떤 답변을 받을 수가 있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삐질 수도 있어요. 왜요? GPT보다 우리가 잘한다는 게 그쵸. 한번 그러면은 오늘 GPT랑 성악가 김지훈 선생님과 노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노래를 가르칠 때는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몸풀기로 간단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음을 내는 노하우 3가지를 알려줘입니다. 그걸 알았으면 내가 고음 엄청 잘 내시면서 또 이렇게 고음이요? 겸손한 이야기를, 저희 얼마 전에 그쵸. 고음 특강 했잖아요, 같이. 그렇죠. 이제 근데 첫 번째로는 고음이 정확하게 어떤 음이 안 나고 있는지 뭐 그것도 중요하고 이 사람이 가진 음역대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고음을 잘 내려면은 일단 정확한 호흡법과 네. 정확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학생들 중에 자세가 그쵸. 약간 안 좋은 학생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막 어깨를 내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곤 하는데, 사실 호흡법이 잘 되고 있으면 자세가 좋아지더라. 또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자세와 호흡. 두 번째는 정확한 성대의 진동. 결국에는 소리는 성대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래 이제 시작점은 성대니까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한 정확한 공명. 그러니까 음마다 사실 소리를 내는 위치나 방향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고음은 고음 나름대로의 공명과 위치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발견하고 그 느낌을 익힐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자세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자세가 뭘까라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되게 간단해요. 말할 때도 저희가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은 벌써 뭔가, 저는 제가 목소리에 변형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악기, 몸을 이렇게 조금 올렸을 뿐인데, 아니면 간단하게 고개만 올려도 이렇게 목소리가 변형이 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 네. 괜찮지 않나요? 네, 목소리를, 그쵸? 약간 이래서 자세라는 게 막 바른 자세가 뭘까 추상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내 목소리가, 내 자세가 바르게 서 있는지 그런 체크를 하면은 이제 고음을 내기 전에 바른 그 세팅이 돼 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 중에 고음이 누군가에게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이 상대적이라는 거. 상대적이죠. 네, 그거를 한번 모두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진 음역대가 다른데 남이 가진 그 고음이 부러워서 계속 무리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가진 음역대 안에서 낼 수 있는 또 아름다운 고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래방 가면은 자신 있게 키를 낮추시고 네. 멋있게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네, GPT의 답변은요. 첫 번째 호흡 기술, 두 번째 목소리, 세 번째 연습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진짜 답변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조금 알아듣기 어려운 어려울 말들도 수 있죠. 있지만 특히 전공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게 이제부터 조금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곤란한. 네, 일단 많이 곤란하면 안 되는데. 질문 드릴게요. 네. 성악가가 전공을 졸업을 하면은 취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성악 선생님을 할 수가 있다. 음악 선생님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예술적인 연주자. 그런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연주자를 할 수 있고, 또 지금처럼 컨텐츠를 기획하고 콘서트라든지 어떤 걸 진행하는 기획자 그리고 진행자로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또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성악가의 길이 있잖아요.
성우도 할 수도 있고 연기자도 사실 성악을 공부할 때 연기나 그런 멜로디 억양이 들어가서 연기자도 할 수 있고 합창단? 합창단도 할 수 있고 정말 너무 많죠. 목소리를 사용하는데 어쨌든 조금 더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특별히 큰 장점은 네. 지금 열거됐던 이 직업들을 한 번에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합창단 하면서도 학생들도 가르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연주 활동도 할 수 있고 선생님도 할 다른 수가 시간에 있고. 콘텐츠를 찍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전 질문하고 조금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네. 성악가의 어떤 직업을 취직을 했을 때 보통 이제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노 코멘트. 저희가 같이 다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네. 다른 성악가들의 또 이게 얼마 받으세요? 이거 물어보는 게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쵸. 제가 또 그러니까 초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첫 레슨비, 네. 첫 레슨비를 놀라시겠지만 25,000원. 몇 살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귀국한 다음에요. 유학 갔다 와서 제가 집이 서울 이쪽에 살고 있는데 그때 아마 처음 제안 들었던 데가 의정부의 어떤 곳이었어요. 갔는데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레슨이 끝나고 나서? 바람 맞았어. 아니. 바람 맞았어. 첫 레슨. 프리랜서 한국에 첫 와서 직장. 처음 구하는 네네. 레슨이 25,000원이었는데 제가 연습실을 10,000원을 내고 빌렸고 2시간 반이 걸려서 갔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성악가라는 기준 자체도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졸업을 해서 어떤 합창단에 이제 정규직으로 들어간다면 초봉이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 그 이상으로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솔리스트는 한국에는 아쉽게도 정규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초봉을 논하기엔 조금 어렵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성악을 전공해서 합창단에 들어간다면 3천만 원 정도를 조금 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연주를 통해서 받는 페이들은 그쵸. 굉장히 높을 때도 많잖아요. 생각보다. 네, 인센티브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네. 것보다 많이 받을 때도 있지만 그건 이제 시간 대비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노래하는 시간이 따지고 보면 뭐 몇 분, 몇 시간 요거를 통해서 페이를 받지만 사실은 성악가는 그 한 시간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의 연습과 준비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 얼마를 버나요란 질문이 사실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중요한 질문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직업적으로 어떻게 안정성이 있는가에 우리가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 줘서 안타까울 뿐이지. 네, 하기 나름이고. 맞아요. 하기 나름이고 실력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잘.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잖아요. 감독님들도 그렇고. 다음 질문인데요. 네. 이번 질문 조금 더 깊은 심오적인 질문이 좋아요. 있을 것 같아요. 성악이라는 분야의 접근성이 어려운데 대중들에 한해서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것 같아요. 성악은 약간 어려울 수 있죠.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짜 성악이 조금 어려울까요? 그거는 뭐 누구나 인정하고 아는 사실이잖아요. 성악이 사실은 뭐 접하기 어렵다. 다른 장르에 비해서 뭐 예를 들면 뮤지컬에 비해서는 오페라 하면은 조금 좀 생소하고 어려운 작품들이 많죠. 근데 제 생각에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은 알면 알수록 좋아지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의 가장 큰 어려움은 첫 번째는 언어죠. 일단은 네. 외국에서 시작된 예술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가 제일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언어를 안다면 보이게 되는 정말 놀라운 예술성들이 네. 그 안에 시적인 있기 때문에 가사가 직접적으로 그쵸.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감동들도 크잖아요. 네. 그게 또 음악이랑 결부가 돼 있고 작곡가들이 그렇게 작곡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단순하게 이제 자막을 통해서 번역된 것들이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봐요. 그렇죠.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오페라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외국어를 어려움을 느껴서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번역이 잘 된다면 앞으로 한국에서도 전망이 밝은 예술이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딱 하나 얘기를 저도 정리해서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대표님은 판소리가 쉬우세요?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나라 예술이고 우리말로 하는데도 어렵잖아요. 네. 그 이유는 잘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크긴 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예술인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지고 잘
찾아보지 않게 되는 것은. 그렇죠. 많이 접한다는 것은 결국에 무대가 많아져서 예술인들이 더욱 활동하면 대중들이 잘 접하면서 친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미디어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미디어에 자꾸 노출이 돼야만 뭐 국악이든 클래식이든 이런 좀 대중들이 잘 찾아보지 못하는 것들이 네. 미디어를 통해서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GPT는 뭐라고 하나요? 네, GPT의 답변은요. 그러니까 대중음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 이유는 성악은 고도의 기술과 기교가 요구되는 분야로 일반 대중에게는 어려운 분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악은 목소리와 표현력을 중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뛰어난 기술과 감성이 결합된 공연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 많은 대중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GPT의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들은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즘 한국에서도 창작 오페라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조금 더 이야기라든지 멜로디라든지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일단은 다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작 가운데 또 남아있는 명작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명작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별이라는 주제로 성악 공연 기획을 한다면 입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별을 주제로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네네. 그 대상은 관객은 어떤 관객들이 타겟이 될까요? 이별을 하고 싶은 사람 또는 이별을 안 하고 싶은 사람, 이별을 겪어봤었던 사람. 이별을 겪었던 사람. 하고 하지만 싶은 사람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죄송해요. 이 공연을 있을 수 보고 있네. 헤어지고 싶다. 그랬어. 그 영화 있잖아요. 어떤 장면에서도 그 이별한의 약간 연극인가 영화를 보면서 그 다음에 헤어짐을 고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있잖아요. 헤어질 결심. 그러니까 뭐 안 봤어요. 저도 그건가? 아무튼 맞아요. 이별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걸 보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타겟을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좋을 것 타겟을 같아요. 저는 이별을 경험했던 이들에게 위로를 할 수 있는 연주를 기획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별이 너무나 힘들고 슬프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음악으로 뭔가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냥 울다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위로를 한다는 건 사실 공감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공감이 들어가려면 뭔가 저희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캐릭터라든지 노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별을 했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노래를 한다면 좀 좋지 않을까요? 그런 건 어때요? 그뭐 오페라에 나오는 많은 이별의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이별의 장면들을 다 묶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다 그 이별하고 이제 너무 안타깝잖아요. 만나서 바로 죽고 헤어지잖아요. 이제 5분 있다가. 네. 근데 저희는 다 알고 그걸 기다리잖아요. 또 슬플 걸 기다리잖아요. 그 이별의 순간을. 네. 근데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마무리 지어주는 거야. 다 씬마다. 트라비아타에서 알프레도랑 비올렛토 트라비아타에서 그쵸 네. 알프레도랑 비올레타가 만나서 네. 이제 비올레타가 죽고 끝나게 되는데 하지만 건강이 회복되고 좋아지는 마무리로 다 이렇게 걔네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별하지 않고 그래서 이별이 없는 거예요? 이별이 없게. 그러니까 이별했던 사람들이 와 이거 다시 갈까요? 와 이별 어려운데 이별 어려운 것 같아. 일단은 그 GPT의 기획은요. 네. 이별을 주제로 했지만 이별 이후의 상황을 좀 프로그램을 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파트 이별의 아픔을 주제로 했는데요. 노래 리스트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중 천사들의 노래 이거나 카르민 아버나 중 하야시 라운드 타이스의 노래 쉬에르 자그 뭐 이렇게 노래요. 쟤 아무 말이나 한 거 아니야? 선생님 이별 노래 한 곡 해주시죠. 근데 제가 이게 GPT가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지어낸 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비슷한 상황인가 봐요. 어려운가 봐 쟤도. 오늘 이렇게 성악가 선생님을 모시고 챗 GPT와 노래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좋은 콘서트 기획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혹시 오늘 소감 한 말씀? 근데 뭐 일단 올 때는 엄청 긴장을 하고 왔거든요. 왜냐면 대결이라고 해가지고 네. 또 이제 인류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쵸. 이게 뭐 GPT와. 누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저도 이런 뭐 발성에 대한 아까 질문들도 있었고 어떤 성악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저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더 생각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고나 할까? 네. 그리고 GPT가 하는 말들에서 일정 부분 되게 공감 가는 부분도 많았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악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얼마든지 질문을 해서 검색을 요청해봐도 꽤 괜찮을 것 같다. 네. 네. 하지만 선생님의 코칭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챗 GPT도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사람보다 챗 GPT가 더 낫다든지 뛰어나다든지 이런 평가는 저희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챗 GPT 인간들이 만든 빅데이터와 또 저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더 좋은 음악 교육과 콘서트를 기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